자, 오늘 이제 코스피가 2.3% 빠지고 코스닥이 1.7% 정도 빠졌죠. 우리 시장만 이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오늘 홍콩 H 지수가 항생 H 지수도 중국 기업들이 상장된 H 지수가 한 4% 정도 빠졌고요. 또한 일본도 한 3%대 3.7% 빠졌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가 대다수 급락을 했습니다. 이 급락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흐름에서 보면 경기 위축이 되고 있죠. 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도 되지 않고 오히려 물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공포가 D의 공포가 시장을 팽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홍콩 항생 H 지수죠. 중국 기업이 상장했는데 8,000포인트를 장중에 붕괴를 하면서 일본과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을 같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콩 항생 H 지수가 중요한 게 바로 ELS,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에 이렇게 투자할 때라든지 파생상 ELS 투자를 할 때 기준이 바로 홍콩 항생 H 지수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8,000포인트가 항생 지수가 H 지수가 빠져버리면 손실 구간, 녹인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적으로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시장을 짓눌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수급 정도 보면서 우리 시장에 누가 많이 팔았는지 그런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자, 코스피 44.19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급락한 이유 중에 물론 외국인 2,300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지금. 1월 첫째 주에는 조금 팔다가 2주 지난주부터 계속 팔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제 유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기관이 이제 같이 매도가 쳤죠. 그죠? 그 매도 친 거죠. 금융 투자가 순매도로 전환됐고 그다음에 국가 지방 오늘 중요한 그 프로그램 매도가 한 1,600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비차익적이죠. 그래서 선물과 연계된 것보다는 바스켓 매매로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주범이라고 예상하는 국가지방 매도입니다. 그래서 국가지방이 한 1,340억 정도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으로 같이 국가지방은 프로그램으로 매매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금융투자도 프로그램을 주로 합니다. 프로그램 매매할 때 금융투자가 나온 것은 ELS 관련된 기초자산 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 기관이 매도로 같이 그런데 기관이 올해는 900억 정도밖에 매도 안 했는데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외국인은 원래 계속 팔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매수를 받쳐주는 매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급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급락을 줬고요. 그다음 강세 종목은 사실 농심은 개별적인 어떤 계속하고요. 그다음 유한양행, 제약 바이오는 지금 센 편이고요. 전체 코스닥 양시장 모두 삼성물산도 바이오로직스에 있던 상장에 대한 기대임 그래서 좀 센 편이고 나머지 한국전력은 유가 하락의 어떤 수혜지죠. 자, 그래서 같이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나머지 통신. 자,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지수가 빠지면 통신주가 올라간다는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죠. 그런데 통신주가 SK텔레콤 20만 원 붕괴하면서 52조 최저가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신도 빠지고요. 그 다음에 건설도 최근에 이란의 어떤 기대감 건설이 바닥에서 급등했다가 다시 또 줄줄 밀리고 있죠. 조선은 계속 빠지고 있고요. 자, 철강은 계속 빠지고 화학도 이제 화학이 마진이 스프레드가 괜찮으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작년에 잘 나왔죠. 올해도 뭐 그렇게 실적은 둔화될 거로 보이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화학도 괜찮은데 이번에 무너지고 있죠. 바로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전부 다 특히 순수상의 롯데와 이제 대한유화 같은 대한유화가 많이 빠지고 같이 그리고 정권이죠.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정권주. 자, 정권주는 오늘 많이 빠진 이유가 ELS 어떤 손실 구간에 진입되기 때문에 ELS들이 그에 대한 실적 악화에 대한 게 바로 정권주의 실적 악화를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52주 신저가를 가고 있고요. 자, 오늘 이렇게 급락 종목 코스피가 상당히 컸습니다. 코스피 전체 종목 수에서 오늘 164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갔습니다. 비율로 따지니까 19% 정도 되더라고요.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의 19%가 52주 신저가라는 거죠. 대다수 손실이 아주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시면 박스권 평균 상단점. 제가 보는 박스권 평균 상단입니다. 지난번에 이 시간, 지난주에 681포인트가 돌파하면 괜찮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또 올라가 683포인트인데 돌파했는데 이틀간
안착을 실패했습니다. 박스권 상단에 안착을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급락했고요. 그다음 평균 하단 지점 665포인트입니다. 앞으로 몇 포인트 더 빠져서 만약에 이것까지 지지가 중요한데 지지가 되지 않으면 코스닥도 급락을 줄 수가 있다. 대신에 자, 코스닥 급락은 반드시 지금 강세인 업종이 급락하지 않고는 급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는 계속 오늘 많이 샀죠. 이 제약이라든지 몇 군데 셀트로 몇 군데 샀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관들은 378억 팔았는데 금융투자가 팔았죠. 그리고 금융투자하고 그 다음에 오늘 프로그램 매도 나온 국가지방에서 좀 판 거고요. 자, 그래서 셀트리온, 오스타임, 임플란트, 원익, RPS, 컴투스 이런 것은 자 경기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최근에 강세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쪽 수급대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코스닥 종목에 오늘 신저가 52주 신저가 종목이 108개입니다. 그래서 전체 코스닥 상장에 이제 한 9%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코스닥은 조금 더 강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코스피는 경기 민감주 급락세 지속되고 있죠. 뒤에 공포, 디프레션 공포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고 코스닥 중소형주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성장 산업 중에서 실적이 개선된 종목만 가죠. 성장산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라 바로 OLED나 미디어 게임들 중에서도 그나마 괜찮은 게임주도 가지 아무거나 가지 않는다. 바로 돈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좋은 게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자, 여기 이제 중국 GDP 성장률 가는데 성장률이 계속 2010년 계속 이제 7.3%, 7.4%, 7% 지금 이제 작년에 2015년도에 6.9%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2015 6.9% 내려왔죠. 그래서 이 6.9% 내려오면서 중요한 것은 자, 요게 25년 만에 7% 이하로 내려왔다. 이렇게 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요걸 보시면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보면 자, 여기서 딱 보시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장률 저하 흐름 속에서도 2차 산업, 자, 바로 2차 산업. 2차 산업 둔화 추이가 두드러진다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보면 7점, 자, 2013년도, 14년, 15년도에, 자, 여기서 2차 산업인데요. 이게 마이너스 20% 급락했습니다. 2년 동안 2014년 대비하면 그만큼 2차 산업이 급락한다는 건 제조업이 급락한다는 건 중국에 이 제조업이 급락한 이유가 바로 중국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리고 미국이 제조업이 부활하면서 공장들이 오히려 미국으로 돌아가고 아니면 베트남으로 옮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는 붕괴라면 좀 그렇지만 일단은 제조업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 둔화되기 때문에 중국 경기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제조업이 둔화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다음 장을 보면 중요한 게 보시면 아주 중요한 거 보시면 자, 한국과 일본과 유로존은 여기서 보면 같이 GDP 대 부채입니다. GDP 대 부채가 전체적으로 여기 평균 100% 정도 내외에 있습니다. 자, 안정적이죠. 자, 미국은 60%대고요. 자, 그런데 중국은 부채가 제조업체 기업들의 부채가 비금융권의 회사들이 부채가 전체 한 160%까지 올라갔습니다. GDP. 그렇다는 것은 자, 제조업이 성장 못하 둔화되면 실적이 둔화되면 그에 대한 부채 상한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특히 한계 기업들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중국은 성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 경기 회복을 올해 바라는 것은 무리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면 중국 경기가 올해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디프레션 공포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WTI죠. WTI는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런데 WTI 관련 ETF 펀드 플로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공급에 대한 물량 WTI 그래서 좀 축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WTI도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CDS 프리미엄, 한국 CDS 프리미엄. 자, 이렇게 우리 시장이 지수가 많이 빠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한국의 국가의 어떤 신용등급이나 위험하다 그러면 CDS 프리미엄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CDS 프리미엄은 안정권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데 CDS 프리미엄 안정권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국가의 문제, 우리 국내 경기의 문제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글로벌적인 전체적인 흐름이 똑같이 동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과 동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만의 다시 경기가 회복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에 바로 유가 관련된 게 아주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유가 관련된 게 중하학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하학 부분의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야만 전체적으로 이제 회복되지 않겠나. 그럼 글로벌하고 같이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 쪽에 보시면 자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 코스피 기준 순매도 2조 4천일 전체에서 그다음에 코스닥 순매수는 1148을 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2조 정도 팔았는데 그중에서 사우디가 4조 9,800억 정도 팔았고요. 그다음 노르웨이 유가 관련 북해산 유가 자 유료 그렇게 1조 2천억. 자, 그래서 유가 관련된 급락하니까 관련된 국가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히려 미국은 4조 7,500억 샀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결국은 유가 관련된 많이 빠졌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또 중국이 같이 매도가 사우디가 가장 많고 12월에 그다음에 중국이 또 중국 자금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보면 이제 작년 11월부터죠. 11월부터 보면, 자, 전체 보면 11월부터 오늘까지 보시면, 자, 외국인은 7조 6천원 계속 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로 기관은 순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 금융투자도 순매수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보험과 연금이 강한 순매수 했기 때문에 좋은데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 수급에서. 바로 뭐냐면 여기입니다. 자, 작년 11월부터 4조 1,700억치나 이 기타가 산 거죠. 자사주 매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사주 매입이 안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거의 다 삼성전자 일단락됐기 때문에. 그러면 보시면 올해 1월 4일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기타가 지금 거의 210억밖에 없고 970억 전체. 그러면 이 기타에서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죠. 작년 11월, 12월에는 이 기타에서 4조 정도를 받아줬습니다. 대형주를. 자, 그래서 못 받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그냥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 매물을.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보시면 수급을 보면 자, 외국인이 2,300억치 팔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시면 여기서 자, 국가재 1,341억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전체 수급에서 기간이 911억밖에 되지 않는데 그중에서 바로 국가재 1,340억 나온 것은 바로 국가지방에서 프로그램 매도를 해서 공격적으로 매도가 일어났다. 그래서 어떤 손절 처리라는 이런 물량이 오늘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급 보면 자, 매수 주체 세력이 없는 상태 외국인이 팔고 그다음에 프로그램까지 같이 나오니까 시장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자, 그래서 수급이 상당히 취약되어 있는 상태다. 자, 전체적인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 기준으로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반등 목표치 2,050을 갔다가 지금 붕괴되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1941포인트로 붕괴됐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봤을 때도 자, 월봉입니다. 월봉은 장기죠. 중요 지수는 이제 10년간 5년간 지수는 1941포인트 이게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기준 반등이 월말과 다음 달 월말이 1941포인트로 반등을 못하면 추세 하락은 원래 이어진다. 물론 주가는 반등했다 내려가겠죠.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중요한 지수입니다. 665포인트 실패 시는 급락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에 보시면 자, 주봉입니다. 주봉 박스권 얘기가 박스권인데요. 자, 아주 중요한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 종가인데요. 자, 그런데 스토캐스틱 전환 지표로 보게 되면 요 3,000원 털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3 천정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종가가 665포인트 붕괴를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급을 보게 되면 결국은 매수 주체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디프레이션 공포가 프로그램 매도에서 같이 나오면서 전 시장을 흔들고 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같이 그렇고 세계 증시의 같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요. 추세 하락은 진행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반등을 할 겁니다. 하더라도 하락에 대한 리스크 방어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 가장 투자에 좋은 패턴은 바로 지수 추세 하락 시에는 성공 투자 전략은 반드시 자, 내가 투자를 할 건지
저평가 종목 아니면 매매를 해서 기술적 매매할 건지 반드시 명확히 해서 투자를 해야만 거래를 하든지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제가 패턴 매매에서 지난 시간에는 반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오늘은 지속형에 대한 패턴에 대한 설명을 오늘 미니 강의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형에는요, 지금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삼각형 모형이 있고요. 그리고 깃대형, 깃발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형, 쐐기형, 사각형 모형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지속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건 우리가 하락 추세에서 반전이죠.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이런 반전형이다. 반전의 패턴인데 오늘 할 내용은 지속형이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패턴에서 상승 쪽으로 진행이 계속되면, 그리고 어떤 조정이 진행이 되고 그 조정 구간이 패턴이 지금 뭐 삼각형 모형과 깃대형 모형, 다이아몬드형 모형 이렇게 있는데 상승 쪽으로 가는 패턴이고, 그리고 하락 패턴에서 중간에 조정 패턴이 있죠. 거기서 조정 패턴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쐐기형이라든지 삼각형 도형이라든지 역시 지속형이다는 얘기죠. 하락의 지속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칭 삼각형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주가가 단기 급등 이후에 수렴을 하고 있죠. 고점은 낮아지는 패턴, 고점과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은 높아지는 수렴이 되고 방향을 정하는데 그게 대칭 삼각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추세 중심이죠. 이렇게 중심에서 상단과 하단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수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대칭 삼각형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은 약간의 급등이 진행이 되고 수렴이 되는 이런 패턴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모형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정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진행이 되고, 상승이 진행이 된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수렴이 되는 이런 수렴의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차트를 보면서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수렴이다, 대칭 삼각형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끝자락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2차 랠리든 3차 랠리든 다시 상승 쪽으로 가는 이런 패턴인데 이게 대칭 삼각형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급등이 나온 이후에 일정 기간, 이 기간이 뭐 분봉에서도 될 수가 있고요, 주봉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지금 현재 보시는 건 일봉의 캔들을 모아놓은 대칭 삼각형인데,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다시 급등 패턴, 즉 상승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상향 직각 삼각형이죠. 상향 직각 삼각형은 이게 뭐냐면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패턴인데, 고점은 거의 일정 가격을 유지를 하는 거죠. 10,000원이면. 그리고 저점은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수렴, 즉 삼각 직각 삼각형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패턴인데, 이것 또한 역시 아까 대칭형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대칭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다시 상승 쪽으로 가는 모습이고, 삼각 직각 삼각형은 고점은 거의 가격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10,000원을 유지하고 저점이 높아지는 수렴이 되고 있는 이런 패턴이다. 이거 역시 상승 이후에 다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패턴이다. 이게 뭐라고요? 삼각 직각 삼각형의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는 역시 하향 직각 삼각형이죠. 하향 직각 삼각형이면 이게 뭐냐면, 저점은 예를 들어서 8,000원이다. 8,000원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에요. 고점이 올라오면 매물 소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빠지는,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인데, 이건 하락 추세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수렴이 되는 듯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다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난 이후에는 저점이 딱 이탈되고
주가가 다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지금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종목이 일정 기간 가격이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처럼 예를 들어서 해외발 악재라든지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대량 매도에 매수 투자 수급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매도를 딱 하니까 저점이 딱 이탈되죠. 그러니까 너 팔고 나 팔고 계속 저점이 낮아지는 패턴이 하향 직각 삼각형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역시 단기 주가가 하락 진행이 된 이후에 일정 기간 가격을 유지를 하죠. 이게 이동평균선,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동평균선은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일단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자, 이 끝자락에서 방향 전환을, 상승과 하락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보이는 차트라는 종목이 실적이 좋지 않아. 그리고 기관과 외인들이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하향으로 계속 저점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수렴했던, 즉 매집했던 물량들까지 다시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는 거죠. 이게 하향 직각 삼각형입니다. 이건 하락 추세의 연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하는 내용은 지속형이라는 거죠. 하락 추세에서는 계속 하락이 지속이 되고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이 계속 추세가 지속이 되는 이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상승 깃대형. 자, 이런 패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상승 깃대형과 깃발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향 깃발형 이렇게 보시는데, 자,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급등이 나오면 추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점과 저점을 평행되게 자, 이렇게 추세대인데요. 이게 상승 깃대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깃발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런 패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예, 자, 저점이 낮아지니까 고점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착각을 할 수 있냐면 하락 추세로 변환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상승 깃대형은 어느 정도 조정이 진행 후 다시 상승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 연속이다, 지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급등이 진행이 됐던 우리 제약주 중에서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이 작년에 굉장히 엄청난 상승이 진행이 됐죠. 56만 원, 거의 60만 원 가까이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작년 7월 달, 8월 달, 9월 달까지 3개월 연속 조정이 진행이 됐는데 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거의 반토막 수준. 60만 원까지 올라온 이후에 저점이 30만 원을 찍고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나면서 이게 추세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3개월 정도의 조정이 지나고 깃대형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한미약품. 자, 이걸 우리가 또 앞으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 여러분들 염두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최근에 제약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리고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주 OLED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IoT 우리 사물인텔 관련 종목들 그리고 핀테크 관련 종목들이 거의 다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저점에서 어떻게 또 추세 전환을 할 것인지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상승 깃대형, 깃발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역시 반대는 하락 깃대형입니다. 하락. 자, 상승 깃대형, 깃발형의 반대 패턴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저점은 높아지는데 고점도 높아지지만 이게 추세가 상승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역시 하락 추세의 연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예시도 보게 되면 자, 하락 깃발형이죠. 깃대형. 예. 자,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고점이 높아지지만 이건 단기 급락 이후에 주가가 다시 추세 연속, 하락 추세 연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일반적으로 2개월 혹은 조금 더 길게 3개월 정도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됐는데
저점이 깨져서 훅 빠져버리면 이게 실망 매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좀 안타깝죠, 그죠? 지금 시장에서. 자, 그리고 다음 패턴은 이 다이아몬드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상승 추세에서요. 이게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이죠.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또 수렴이 된 이후에 다시 상승 쪽으로 가는 다이아몬드형 패턴인데 이 패턴들은 거의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초급, 중급 정도면 조금 가려내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상급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다이아몬드 패턴들을 좀 가려내는데 예시를 보게 되면 자,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 주가가 급등이 진행이 됐죠. 급등이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주가가 일정 기간 빠진 이후에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만은 자, 시간 자체가 이게 예를 들어서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패턴을 좀 구별해내는 건 좀 힘들지만은 일단 이런 패턴들이 있다. 그리고 상승 이후에 다시 다이아몬드형 패턴이 마무리되면 상승 쪽으로 다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쇠기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쇠기형을 보게 되면 자, 저점은 낮아지고 역시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인데 하락 쇠기형은 뭡니까?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상승 기대형 그리고 하락 기대형이죠. 그건 추세 상승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쇠기형은 하락 기대형은 하락 쇠기형은 상승 추세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상승 쇠기형은 자, 주가가 급락 이후에 수렴이 되는데 상승 쪽으로 가는 모습이 아닌 쇠기형,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딱 예를 들어서 많은 선을 유지를 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다시 상승 하락 추세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쇠기형에서 상승과 하락을 구별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헷갈리는 건 없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 패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차트를 좀 많이 보신다면 좀 이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 최근에 이 조선주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재작년부터 해서 37,000원부터 해서요.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 자, 저점이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유지가 되는 모습들, 저점이 높여가는 모습들이 가격이 거의 유지가 됐는데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나니까 이 수렴의 끝자락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다시 급락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역시 업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의 이게 시간 자체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만은 다시 저점이 깨지니까 실망 매물뿐만 아니라 뭐 기관 매도라든지 외국인 매도. 그러니까 이런 추세도 우리가 굉장히 준비를 좀 잘 하셔서 그리고 전체적인 업종에 대해서 뭐 실적뿐만 아니라 상승 쇠기형, 뭐 쇠기형이라든지 하락 쇠기형이라든지 이런 패턴들을 참고를 잘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 그러면 전혀 문제 없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반전형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자, 오늘은 지속형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2부에서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지금 시장이 어려운데 자, 이럴 때 또 대응 전략 어떻게 제시를 할지 우리 또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